빈출지문집 보도록 하겠습니다. 78페이지입니다. 78페이지. 맨 밑에 1번에 보니까 도시 및 주거환경영비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인가로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의 매매계약, 부동산거래 신고대상이 아닌 게 아니라 신고대상이죠. 자, 부동산거래 신고대상, 토지, 건축물, 매매계약, 그 다음에 입주권, 분양권, 부동산 등이죠. 입주권, 분양권, 매매계약. 처음에 분양받았을 때 부동산거래 신고해야 되는 게 건공도시, 빈산주택 8개 법률에 따른 공급계약입니다.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공공주택 특별법, 도시개발법, 도시 및 주거환경영비법,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주택법, 택지개발 촉진법에 의한 공급계약. 이런 공급받은 분양권을 전매할 때도 부동산거래 신고해야 됩니다. 1번 틀렸고요. 그 다음에 2번은 택지개발 촉진법, 건공도시, 빈산주택, 택지개발 촉진법도 들어가죠? 이게 주택할 때 택지개발 촉진법이잖아요. 암기 프린터 12번에 있으니까 이거 좀 보셔야 되겠고요. 2번 또 틀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투기과일지구에 소지하는 주택거래계약을 체결한 경우 매수인과 매도인이 공동으로 서명 및 날인한 자금조달 입주계획서를 제출해야 된다 했는데, 돈은 누가 마련하는 거예요? 자금조달은 매수인이 하는 거니까 매도인은 할 필요 없겠죠? 서명 및 날인이 아니고 서명 또는 날인이고요. 그 다음에 매도인과 매수인 공동으로 하는 게 아니고, 자금조달은 돈은 매수인이 구하는 거잖아요. 매수인이 돈 어디서 났는지를 하는 겁니다. 3번 틀렸고요. 4번. 개업공개사가 거래계약서를 작성 교부한 경우에는 거래 당사자 또는 개업공개사가 신고할 수 있다가 아니라 중개거래인 경우는 반드시 개업공개사가 해야 됩니다. 부동산거래 신고는. 근데 임대차 신고는 개업공개사가 안 한다고 했죠? 해제 신고도 개업공개사가 할 의무는 없습니다. 할 수만 있죠. 중개거래라도. 그러나 부동산거래 신고는 반드시 중개거래인 경우에는 개업공개사가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에 조정대상 지역인 경우 실제 거래 가격이 5억이고 매수인이 국가인 경우에는 매도인과 공동으로 부동산거래 신고해야 된다 했는데, 국가 등이 계약 일방 당사자인 경우는 국가 등이 신고를 해야 됩니다. 조정대상 지역이나 투기과일지구는 금액과 상관없이 자금조달계획을 제출해야 되고, 투기과일지구는 금액과 상관없이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되고요. 법인인 경우에는 금액과 지역과 상관없이 자금조달계획 제출을 해야 됩니다. 법인도 투기과일지구면 증빙자료 제출해야 되고요. 비규제지역인 경우는 조정대상 지역이나 투기과일지구가 아니라도 6억 이상, 초과가 아니라 6억 이상인 경우에는 자금조달계획을 제출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6번은 3개월 이내 부동산거래 신고하는 게 아니라 30일 이내 신고합니다. 7번에 이게 무슨 말이에요? 7번에 이거는 보면 30일 이내 매매계약을 체결했을 경우에는 30일 이내 부동산거래 신고를 했다면 또 60일 이내 또 한 번 부동산거래 신고할 필요 없다는 이야기죠. 외국인 특례는 60일이잖아요. 특례가 아니라 우리 일반 규정은 매매는 30일 이내 신고한 거죠. 30일 이내 부동산거래 신고를 했다면 또다시 60일 이내 외국인 특례에 의해서 한 번 더 할 필요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허가도 마찬가지예요. 외국인 특례에 의해서 허가를 받았건 또는 허가구에서 허가를 받았건 한 번만 받는 거지, 똑같은 거 가지고 두 번씩이나 허가받거나 두 번씩 신고할 필요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 받으면 부동산거래 신고 안 해도 된다. 농지취득자격증명 받아도 부동산거래 신고해야 되고, 토지거래 허가 받아도 부동산거래 신고는 해야 됩니다. 다만 토지거래 허가 받으면 농지취득자격증명 받은 것으로 보고
토지거래 허가받으면 계약서 금의는 받은 것으로 봅니다. 9번 검정체계 구축 운영은 국토부 장관이 한다고 했잖아요. 그 검정체계에 의해서 검증하는 사람은 신고관청이 검증하고요. 틀렸고요. 실제 거래 금액이 변경된 경우 변경신고할 수 없다고 했는데 변경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면적 변경 없이 가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는 안 된다고 했죠. 증빙자료를 가지고 가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그 80페이지 1번에 보니까 공법상 이용제한 거래 규제에 관한 사항 신고서에 기재해야 될 사항이다 했는데 암기 프린트 13번에 보면 입자, 실종, 중개인, 기소 9가지만 신고합니다. 공법상 이용제한 거래 규제 이런 거는 확인 설명하거나 전속 중개계약 시 정보 공개해야 될 내용이죠. 그 다음에 3번 이게 시험에 좀 많이 나왔는데 입주권이 매매의 대상인 경우 공급가액 나에는 분양가격에 부가가치세액을 공제한 금액을 적는다 했는데 우리 아파트 오피스텔 같은 거 분양가가 가령 1억이라고 돼 있으면 거기는 부가가치세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등기하기 전에는 즉 입주권 분양권인 상태에서는 부가가치세 포함한 금액을 적습니다. 등기된 이후에 거래할 때는 부가가치세 제외된 금액을 적습니다. 실제 거래 금액을 적을 때. 이게 시험에 많이 출제됐고요. 5번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는 금액과 상관없이 자금조달계획 제출해야 된다고 했죠. 옛날에는 3억 이상이었는데 지금은 금액과 상관없이 3억 이상인 경우에만 했습니다. 옛날에는. 작년에 개정됐다고요. 지금 금액과 상관없이 자금조달계획을 제출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83페이지 외국인 특례입니다. 3분의 1이 아니라 2분의 1입니다. 2분의 1. 2분의 1. 2분의 1 이상이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지 않는 경우에는 외국인 등에 해당됩니다. 자, 그 다음에 외국인 특례는 임대차인 경우에는 특례가 아닙니다. 임대차인 경우는 외국인 특례가 아니라 외국인이든 우리나라 사람이든 임대차 신고는 따로 해야 됩니다. 30일 이내 해야 되죠. 그래서 2번 틀렸습니다. 3번 증여받은 경우 6개월 이내 신고하라고 했는데 증여도 계약입니다. 교환계약, 매매계약. 계약은 60일이고 단 매매계약은 30일이라고 했죠. 교환계약이나 증여계약은 60일 이내 신고하고 계약 이외의 경우 6월 이내에 신고합니다. 4번은 계약 이외의 원인, 경매, 상속, 신축, 증축, 개축 이런 거는 6월 이내에 신고합니다. 3개월 이내에 X가 되겠습니다. 84페이지 5번의 신축, 계약 이외의 원인이기 때문에 6월 이내에 신고를 해야 되고요. 6번의 계속보유 신고 60일 이내가 아니라 6개월 이내입니다. 계속보유 신고라는 것은 우리나라 사람이다가 외국 국적을 취득하면 추성훈 씨 일본 사람이잖아요. 지금 일본에 귀화해가지고 그러면 6개월 이내에 우리나라 사람일 때 가지고 있던 거 계속 가지고 있겠다고 신고를 해야 된다고요. 계속보유 신고를. 7번 토지거래 허가 신청하면 15일 이내에 허가 여부를 결정해야 됩니다. 30일이 아니고요. 8번 매매계약인 경우는 외국인이라도 30일 이내에 신고한다고 했죠. 매매는 특례가 아니에요. 특별한 예외가 아니고 일반 규정에 의해서 신고를 해야 되고 교환계약이나 증여계약은 60일 이내에 해야 됩니다. 9번은 군문자야. 군문자야는 미리 허가받아야 된다고 했죠. 그리고 11번 부동산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의 가태료 부과는 모두 신고관청이 부과합니다. 신고관청이. 87페이지
동일한 시도 안에 있는 경우는 누가 지정한다고 했어요? 시도지사가. 2번은 7년 범위 내에서가 아니라 5년 범위 내에서죠. 허가구역 5년 범위 내에서. 자, 3번은 허가구역 지정권자가 공고한 날로부터 5일 후에 발생합니다.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는 날이 끝난 날부터 5일 후가 아니고요. 자, 그 다음에 주거지역은 60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는 허가가 면제된다 했는데 주거 18, 180제곱미터라고 했죠. 그래서 틀렸고요. 그 다음에 5번에 토지거래 허가받으면 농지취득자격증명 별도로 받아야 된다 했는데 허가받으면 농지취득자격증명 받은 것으로 보고 계약서 금인 받은 것으로 봅니다. 6번 편익시설 의무기간 4년이라고 했는데 2년이라고 했죠. 복리시설, 편익시설, 주거, 임업, 축산업, 농업 2년이고요. 사업용 토지 4년, 현상보존 5년이죠. 암기 프린트 32번에 있습니다. 7번은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는데 이행을 하면 새로운 이행강제금 부과는 즉시 중지해야 이미 부과된 거는 납부해야 되죠. 징수해야 되죠. 새로운 이행강제금 부과는 하면 안 되지만 이미 부과된 거는 징수해야 됩니다. 8번 이행강제금 1년에 2번씩이 아니라 1년에 1번씩이다. 1년에 2번씩은 건축법하고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1년에 2회 범위 내에 있습니다. 9번은 이 신청은 90일 이내가 아니라 며칠이라고 했습니까? 전부 다 1월이었죠. 1월. 30일은 이행강제금 부과에 대한 이 신청만 30일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0번 매수 청구도 3개월이 아니라 1월 이내입니다. 11번 이게 30회 시험에 나왔는데 이거는 암기 못한다 했어요. 공공기관, 공공단체 다 암기할 수 없다고요. 이건 나오면 틀려야 돼요. 11번은. 12번은 국토교통부 장관은 허가구역의 지정사유가 없어졌다고 인정되면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처음 지정하는 절차, 해제 절차, 축소 절차 다 똑같습니다. 다만 재지정 절차도 똑같은데 재지정의 경우에는 의견 청취가 하나 더 추가된다고 했죠. 나머지는 다 똑같습니다. 처음 지정 절차나 해제 절차나 심의 거쳐야 됩니다. 13번은 포상금 지급에 드는 비용은 국고로 충당하는 게 아니라 공인중개사법에서는 국고에서 50% 보조할 수 있지만 부동산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은 100% 시, 군구 재원으로 충당을 합니다. 그 14번은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상 부동산 등의 거래 가격을 신고하지 않은 자를 부동산 거래 가격을 신고하지 않는 자 부동산 거래 신고를 30일 이내 하지 않는 자 부동산 거래 신고하지 않는 자는 500만 원 이하이가 되고 이 포상금은 거짓으로 신고한 자 신고하면 포상금 지급 대상이죠. 어쨌든 이게 틀린 거는 명백히 14번에 포상금은 한도액이 제가 아까 1000만 원이라고 했잖아요. 과태료 금액의 20%고요. 그래서 14번도 틀렸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